안녕하세요. 한규범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어셈블리를 통해 조립된 부품들이 잘못 설계되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제 제조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를 미리 알려주어 이를 수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간섭 탐지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의 간섭 탐지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파트 작업창을 사용하여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품을 사용하여 어셈블리에서 조립품을 만들었고, 이 3차원 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제품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부품이 잘못 설계되어 조립이 되지 않는다면 매우 난감할 것입니다. 3차원 설계의 가장 큰 장점은 제품을 실제로 만들기 전 부품 간의 간섭을 체크하는 기능을 통하여 설계를 검증하고 그 설계로 인한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설계 오류로 인한 부품 간에 문제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간섭 탐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간섭 탐지 기능은 부품 사이 서로 간섭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문제가 있어 탐지된 간섭들은 사용자가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각 부품 간의 간섭 여부를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복잡한 어셈블리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제 간섭 탐지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완성된 조립품이 있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 간섭 탐지 기능은 화면 상단 커맨드 매니저의 계산 탭에 가면 두 번째 간섭 탐지가 있습니다. 간섭 탐지 버튼을 눌러 간섭 탐지 기능을 실행시키면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왼쪽 대화창에 작업한 어셈블리 파일이 선택한 부분 칸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 부품 아래 계산 버튼을 누르면 그 결과가 아래 하단에 뜨게 됩니다. 현재 계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산 안됨이 뜹니다. 계산 버튼을 눌러 간섭을 검사해보면 결과창이 간섭 없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써 이 어셈블리 파일에서는 간섭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 조립품은 부품을 변형하여 간섭이 있게끔 변형시킨 어셈블리 파일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간섭 탐지 기능을 사용하여 어디에 부품들끼리 간섭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창에 결과에 보면 아까는 나오지 않았던 간섭이 3개가 뜹니다. 이제 결과창에 뜬 각 간섭 항목들을 눌러 어디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면 간섭 1에서는 파트 1과 파트 2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간섭 검사 결과를 통하여 문제가 생긴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셈블리 파일의 경우 이 조립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이 매우 적기 때문에 해당 부품이 어떤 부품인지 알 수 없도록 그 파트의 이름이 되어 있어도 찾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조립품이 다양한 부품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부품은 찾기 힘들 겁니다. 그럴 경우 결과창의 간섭 항목 아래에 있는 문제가 생긴 파트 간섭 항목 아래 문제가 생긴 파트를 눌러주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간섭 탐지 기능을 통하여 디자인한 조립품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자체적으로 감지된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결과를 보고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간섭 결과를 빠져나가 문제가 발생한 부품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간섭 탐지 결과에 문제가 있었다고 뜬 부분은 파트 3과 파트 2였습니다. 이 부품들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트를 수정해야 합니다. 파트를 수정하는 방법은 전에 했던 것처럼 해당 파일을 불러와 파트 작업창에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 창에서는 부품들을 하나씩만 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두 부품에 필요한 수치를 계산하여 따로따로 수정하는 일은 매우 번거롭습니다. 먼저 해당 부품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트 2 부품과 파트 3 부품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두 부품이 접해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두 부품이 닿아 있는 부분은 사람이 밖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솔리드웍스에서는 단면도라는 기능을 통해 부품이나 조립품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단면도 기능은 작업창 상단에 있는 아이콘 중 네 번째 위치에 있는데 이를 누르면 정면 방향으로 파란 평면이 뜸과 동시에 단면도라는 대화창이 뜹니다. 이 파란 창이 단면을 보여주는 평면으로 평면에 붙어있는 주황색 부분을 통하여 평면의 위치와 각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정확한 각도와 정확한 위치를 맞춰 단면을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경우엔 왼쪽 대화창에 보면 단면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쪽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평면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그 아래서 위치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단면 2를 선택하여 두 방향에서의 단면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단면도 기능을 사용하여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간섭 탐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부품 사이에 현재 빨갛게 뜬 부분이 문제가 생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봐도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단면도의 방향을 바꾸어 다른 방향에서 부품을 보겠습니다.
파트 3의 단면에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이 부품의 영역을 나타내는 주황색 선은 바깥쪽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파트 2의 부분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트 3을 파트 2의 구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수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제 파트 3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단면으로 들어가 수정하고자 하는 파트 이 아이콘을 눌러 위쪽을 보면 파트 편집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단면을 골라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 됩니다. 이 스케치에서 문제점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파트 3의 지름이 파트 2의 구멍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럼 파트 2 구멍에 맞도록 파트 3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어셈블리에서 다른 부품을 상대적인 척도로 삼아 그러면 파트 2의 이 구멍의 크기는 어떻게 하느냐? 커맨드 매니저 계산 탭에 보면 측정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측정을 통하면 원하는 곳의 치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파트 2의 구멍 같은 경우는 지름이 50입니다. 따라서 파트 3을 5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간섭 탐지를 해보겠습니다. 파트 3을 수정했더니 전에 발생했던 모든 간섭들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간섭 검사를 통하여 3차원 설계 시 발생하는 문제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